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선호할까 아닐까를 미리 알고 간다면 어떨까요? 근데 미리 알 수가 있나요? 그거 직접 미리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와서 물어봐야 돼요. 탐문조사. 근데 요새는 정보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딱 쉬운 경매 딱쌤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새 여러분들이 아파트 경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단기 매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리 임장을 가지 않고도 파악할 수 있을까에 대한 팁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동시에 아주 좋은 물건도 함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저희 학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어떠신 것 같아요? 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렇죠. 어른분들이 네, 많으시죠? 어머니, 예. 아버님 거의 연세가 60대, 50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하다 보면 항상 두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할 수 있을까 하시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마인드적인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공통적으로 컴퓨터를 다루기 어렵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경매는 사실 정보가 다양해서 쉬운데 그 정보를 취합하는 게 어려운 거야, 이분들은. 그래서 아파트 경매를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미리 알고 가면 좋을까? 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검색도 해보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도전하려면 임장이란 걸 또 해야 하잖아요. 와, 기본이 2시간, 3시간 이제 가야 돼요. 조사하고 하면 다시 올라오는데 또 한 3시간. 그만큼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가서 헛수고는 안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헛수고를 안 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미리 판단하는 방법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손가락만으로. 자, 우선은 PD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 단기 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여야 할까요? 20년 안쪽이고요. 인프라가 좋고 지하철역 가까워야 되고 중층. 로얄층. 네. 그리고 주차장까지. 주차장까지. 저랑 지금 촬영 거의 한 달째 하는데 동사가 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뭐 역까지 가까운지 이런 것들도 체크하면 좋은데요.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는 사실 거래량입니다. 우리는 단기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빨리 황금성 좋게 팔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돼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또 여쭤볼게요.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걸까요? 좋은 거 아닐까요? 그쵸? 거래가 많이 되면 내 물건도 빨리 팔리니까. 팔리겠지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10건씩 거래가 돼요. 그런데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매물의 물건이 소화되기까지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죠. 네. 그러면 거래량은 풍부하되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별로 없을 때 더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활용해서 매물량이나 거래량을 체크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네이버 부동산에서의 거래량을 확인할 것입니다.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거의 요새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래량 대비 매물 수가 얼마나 있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포인트를 먼저 잡아드린다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거래량이 세대수 대비 얼마나 되느냐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현재 나와 있는 매매 물건이 3% 이내여야 돼요. 개수가 30개죠. 30개. 1000세대에서 30개.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000세대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 우리 평형대 세대수 대비 매물이 3% 이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수가 너무 많아서 거래가 잘 되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데도 잘 되는 건지를 이 관점에서 파악하고 간다면 우리가 조금 헛수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임장이라는 걸 가잖아요. 네. 그 임장을 갈 때 왜 가는 걸까요, 도대체? 실물을 확인하려고 가는 거 아닌가요? 실물 확인도 하고 직접 가봤을 때 느껴지는 인프라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가기 전에 미리 체크하면 좋을 것들을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이버 지도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지적 편집도라는 것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죠. 처음 들어보시죠? 네. 어려운데 지적 편집도는 땅이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느냐를 색깔로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분홍 색깔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분홍색이 상업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내 아파트가 상업지역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확인한다면 아, 가까운 곳에 인프라가 많이 몰려 있겠구나 판단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지방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변의 환경들을 좀 체크를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피디님 아산 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네. 아산시는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아산에서 제가 꼭 있어야 된다 했던 게 있었는데 마트. 맞아요. 지방은 근처에 마트가 있는지만 검색을 미리 해놓고 간다면 아, 인프라는 충분히 괜찮겠구나 라는 걸 체크하고 갈 수가 있겠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입주민들은 이 아파트를 선호할까 아닐까를 미리 알고 간다면 어떨까요? 근데 미리 알 수가 있나요? 그거 직접 미리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와서 물어봐야 돼요. 탐문조사. 근데 요새는 정보가 너무 좋잖아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호갱노노에서 우리 경매물건의 아파트 단지 이름을 쳐보면 댓글란에 입주민들이 생활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를 다 써놓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입주민들이 아는 그런 고충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파트를 제가 미리 체크를 해봤어요. 이 아파트의 바로 앞에 지하철 출구가 있는데요. 수인분당선으로 메탄 권선역에서 우리 아파트가 거의 도보로 3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서 선호가 굉장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물건에 조금 저기에 플랜카드 걸린 거 보이세요? 빨간 리모델링 결사 반대. 오래된 아파트예요. 해당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파가 있고 그거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반대파가 있다 보니 약간 입주민분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024타경 87418번이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대지권은 11.4평, 건물은 18평으로서 25평형 공급 면적 아파트이고요. 해당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소유자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권리 분석할 게 없고 나머지 모든 내용들도 다 소멸되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자, 실제 이 아파트는요 근처에 아주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삼성. 그렇죠. 수원하면 삼성이 떠올려지는데요. 바로 옆에 근거리에 삼성 수원 사업장이 커다랗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 삼성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546세대예요. 그리고 단일 평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딱 15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나눠보면요. 전체 세대수 대비 나와 있는 매물의 퍼센트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몇 퍼센트 이내는 들어와야 좋다 했죠? 3%요. 3%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 물건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매물 적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아파트의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전세 물건의 매매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집에 들어오려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한다는 거죠. 매매 아니면 월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는데 전세 물건이 없다? 그러면 전세가 나오는 순간 어떨까요? 굉장히 인기가 치열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매매가도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해당 건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이 아파트가 우리가 돌아보니까 좀 장점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 해당 동에서 출구가 두 군데서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위에서도 들어갔지만 양쪽 출입구가 다 있어서 어디로 가든 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아파트의 해당 호수는 여기 607호인데요. 자, 우리가 임장오면 꼭 체크해야 되는 우편함을 체크해 보니까 전혀 쌓여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체크가 되고요.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래된 아파트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오, 이쪽으로 가보시겠어요? 자, 우리 해당 아파트의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휴,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무려 시립 어린이집입니다. 그냥 일반 어린이집이 아니라 시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인프라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 아파트가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 되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자, 우리는 6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직 교체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주 넓은 사이즈는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을 보면 이렇게 뻥 뚫린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보니까요, 복도식 아파트인데 딱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자, 찾아보시죠. 단점이라. 네. 단점이 있다고요? 자, 이 복도식 아파트죠. 요새는 보통 이 복도에 창문 샤시를 달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네요. 냉난방 부분에서 조금은 효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문을 살펴보니까 아주 오래되진 않았는데 또 최신으로 교체를 했다는 느낌이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부 수리는 됐겠지만 만약에 수리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수리 비용도 어느 정도는 산정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에 쓰레기나 이런 분리수거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실제 거주는 하고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현재 우리 아파트까지 돌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적용이 되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량을 확인을 하되 그 거래량이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세대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매물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3% 이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 이내의 매물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황금성이 굉장히 훌륭하겠다가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상업지역이 있는지 체크해 볼 것, 그리고 역가지의 거리를 체크해 볼 것이었는데 지도를 살펴보면요, 바로 근거리에 수원시청역 수인분동산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곳에 굉장히 커다란 상업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을 것이고요.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도 3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호가 굉장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입주민들의 생각은 어떨지도 체크를 해봤더니 호객노노에서 이 해당 아파트를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도전을 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현재 이 해당 아파트는요, 시세를 살펴보니 약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무려 2억 2,200만 원까지 유찰이 됐다라는 거는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많은 분들이 경매를 처음 하는 분도 계시고 연세가 있다 보니 도전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적고 그리고 컴퓨터를 잘 다루고 못 다루고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포인트들을 연습만 한다면 누구든지 경매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내고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나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머지 부가적인 부분들은요, 도움을 받거나 충분히 연습만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